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네요. 정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각 3변 측량의 정확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의 플로우를 쭉 따라서 특정한 측량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 건 첫 번째예요. 지금 여기에 서술되는 이러한 순서대로 앞으로 다각 측량이나 그 다음에 수준 측량이나 평판 측량이나 모든 측량 방법들이 이러한 순서로 서술이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삼각 측량의 정의가 나왔죠.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리가 나왔습니다. 삼각 측량의 경우에는 사인 법칙, 그 다음에 3변 측량의 경우에는 코사인 j 법칙이나 그 다음에 반각 공식 또는 면적 조건, 이러한 원리들이 나왔죠. 이 원리가 나온 다음에 삼각 측량의 종류가 나왔죠. 그 중에서 우리가 삼각 측량에서 다뤘던 종류는 삼각망의 종류를 다뤘어요. 그래서 단열 삼각망, 유심 삼각망, 사변형망, 이러한 식으로 측량의 종류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각 측량을 수행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계획부터 시작해서 뭐 선점이라든지 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순서에 의해서 삼각 측량을 수행하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 좀 더 깊게 들어간 이런 부분도 나왔었습니다. 이 삼각 측량은 또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 게 3변 측량도 함께 다뤘죠. 그래서 3변 측량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확도와 오차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모든 측량의 순서가 같아요. 앞으로 다각 측량에서도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준 측량에 가도 이러한 순서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들도 꼭 같이 머릿속에 같이 따라가면서 기억해두고, 지금 내가 현재 어디 있는가 요것도 한 번씩 꼭 파악해두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또는 하늘로 두둥실 올라서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학습할 때 꼭 기억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정확도의 일반사항이 나오네요. 이 일반사항,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0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삼각점의 수평 위치 정확도는 주로 삼각망의 형상이라든지 각관측의 정확도, 그리고 기지점의 정확도의 좌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삼각점의 수평 위치는 일반적으로 3개에서 5개의 기지점을 이용해서 1개씩 순차적으로 좌표 조정법에 의해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 삼각점의 정확도는 1등 삼각점이 가장 높다 그랬죠. 그리고 점차 하위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2009년 12월 10일 측량 수로 업무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2등 삼각점으로 모두 통합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요 달라진 점들,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달라진 결과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언제 달라졌는지, 또 뭐에서 뭐로 바뀌었는지, 또 더 필요하면 왜 바뀌었는지까지도 체크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지점에 대한 상대 위치 정확도는 이 1등, 2등, 3등, 4등 등급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것도 이제 말이 바뀌겠죠. 기지점에 대한 상대 위치의 정확도는 이 말이 다 빠지겠네요. 이러한 등급에 상관없이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관측의 정확도부터 따져볼까요? 이 각관측의 정확도는 같은 등급의 삼각 측량에서도 사용하는 기계나 작업 지역,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역시도 과거의 문구네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의 삼각 측량에서도 라는 게 빠져도 무방합니다. 자, 이럴 때 한 방향 각관측의 평균 제곱근 오차, 루트 민 스퀘어 에러네요. 평균 제곱근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 폐합에서 구한 한 방향의 평균 제곱근 오차가 1등 삼각점인 경우 0.7초, 그 다음에 2등은 0.8초, 그 다음에 3등은 1.6, 4등은 2.2초였네요. 그 다음에 조정 계산의 결과에서 구한 한 방향의 평균 제곱근 오차 역시 0.9초, 1.3초, 2.3초, 3.2초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싹 무시하죠. 이제 뭐만 과거에 2등 삼각점으로 분류됐던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측량, 수로 업무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1등, 3등, 4등은 싹
우리가 더 이상 취급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법규에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 이런 것들은 기숙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평 위치의 정확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수평 위치의 정확도 2차원 정확도예요. 왜? x, y니까 삼각점이. 그래서 이 구하려는 점의 수평 위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차 타원에 의해서 표현합니다. 앞에서 우리 오차론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1차원 관측값의 정확도, 척도 또는 우리 앞에서 정밀도, 척도라고 배웠었죠. 예, 여기는 시그마, 표준 편차를 따지든지 아니면 평균 제곱근 오차 아니면 평균 제곱 오차를 따져서 하나의 차원에 대한 정밀도나 정확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원, 즉 수평 위치니까 x, y죠. 2차원에 대한 정확도는 오차 타원에 의해서 x와 y 값에 대한 정확도, 정밀도를 다 따져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만일 3차원 위치라면 어때요? 3차원 좌표에 대한 거라면 오차 타원체를 분석했었죠. 그런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한 개의 양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양으로 표현할 때는 x축에 대한 오차와 y축에 대한 오차가 다 녹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각각 x축과 y축에 대한 오차를 mx의 제곱, my의 제곱, 이건 뭐예요? 평균 제곱근 오차의 제곱이네요. 예, 요렇게 놓을 때 요거를 오차 전파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루트 씌워가지고 부정오차의 오차 전파 어떻게 됐죠? 예, 루트 씌워서 제곱하고 더하고 제곱하고 더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m하고 대문자로 표현한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식은 위치 정확도의 표현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 x축과 y축에 대해서 각각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개의 양으로 우리가 정확도 또는 정밀도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의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확도와 오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삼각측량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요 OA.5절을 시작할 때 앞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학습했던 삼각측량의 순서, 예, 먼저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리가 나오고 역사가 있는 거는 역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빠지고, 삼각측량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삼각측량의 종류, 그 다음에 삼각측량 순서, 그리고 특별한 관측 방법이 있으면 관측 방법을 언급해주고, 우리 여기서는 삼변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정확도와 오차 이렇게 마감했다는 거, 요거 염두에 두시고 요 삼각 측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룰 다각 측량을 학습할 때도 이러한 플로우, 이러한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학습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 삼변 측량에 대한 얘기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